네, 보물지도 지난번에 선장님과 챗 GP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선장님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지난번에 좀 기초를 했다면 이제는 그 AI가 발전됨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AI가 바꾸는 미래와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스며든다는 거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챗 GPT라는 글자가 이제 7글자인데 그 중에서 자음만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C, H, T, G, P 이렇게 5글자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C 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C. 채팅할 때 챗. 네, 맞습니다. 예, 일단 C에서 뭐 분명한 거는 conversational, 대화. 대화, 챗. 예, 그래서 뭐 챗 GPT 자체가 이제 챗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다.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죠.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어땠죠? 우리가 뭐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주문 도와드릴게요. 늘 많은 서비스 산업은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서비스 산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 하면은 휴먼 레벨. 저는 사실 AI를 얘기할 때 휴먼 레벨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인간 등급인가요? 네,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휴먼 레벨. 챗GPT를 써보면 확실히 인간에 근접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휴먼 레벨에 왔다라는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휴먼 인벌브드. 처음에는 그냥 기존 인터넷 문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써서 전혀 사람의 품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게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챗GPT가 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T 하면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새로운 그 로봇 영화에 나오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했다. 근데 트랜스포머도 요즘은 또 도전받고 있어요. 무섭기도 한 이름, 그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요? 네, 하이에나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거슬한 그 하이에나요? 네네. 그래서 요즘 AI를 아까 뭐 복제양 돌리 네. 또는 뭐 라마, 코알라. 뭐 코알라, 알파카 이렇게 그 동물 좀 귀여운 동물 이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동물 세상이네요. 네. 근데 하이에나도 사실 작죠. 하지만 좀 하이에나는 좀 무섭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현재 그 로봇을 이기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또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 최근에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는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트랜스포머 가지고 사실 트랜스폼을 시키고 있죠. 전 사회나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형태를 바꾸고 있고 그 챗GPT가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T를 또 쓰고 싶어요. 네. 어떻게든 끼워 넣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트리거. 오케이. 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야, 너 챗GPT로 각각의 C, H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려줘봐. 그럼 아까 OH 네. 시키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초안이 있지만 거기다 또 뭔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을 때 비서처럼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선장님도 저희 강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챗GPT로. 네, 저는 거의 일상이에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네. 예전 같으면 학생들한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 좀 조용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면서 대답 바로 안 나오면 야 그냥 AI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G 하면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세대. 제너러티브. 생성한다. 그 생성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생성. 비생성, 비생성? 없애다. 네? 소멸. 네, 제가 좀 질문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AI한테는 질문을 잘 해야 되죠. 네. 우리한테도. 저희도 질문 잘해주세요. AI가 요즘 생성을 잘하는데 네. 사실 직전까지 잘한다고 하는 건 주로 원래 인식이었어요. 인식.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뭐 길을 다니려면 여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그림인지 하늘인지 차인지 구분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AI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터널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CCTV 터널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계속 보라 그러면 좀만 하루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안 나겠어요. 눈앞에서 계속 이거 화면을 그쵸. 보고 있어야 네, 돼. 그래서 이제 그런 터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CCTV를 달았고 그것을 또 AI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식하는 AI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AI다. 말을 만들고, 제너레이트. 예, 이제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제 G 하면 제너러티브다. G에 상당히 좋은 단어가 많은데 또 하나가 이제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제너럴의 반대는 약간 이제 스페시픽, 특정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네, 그래서 그동안 AI는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그런 좀 멍텅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챗GPT가 하나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비싸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20불 내고도 챗GPT 플러스를 한번 써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우리가 쓰지 않았겠죠. 우리가 사람을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제 AI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AI를 쓰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너럴. 근데 이것은 제너럴하다는 거는 다시 또 보면 우리는 얘가 너무 제너럴한 얘기만 해요. 챗GPT 같은 거 써보면. 재미없어. 네, 재미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판적으로 또는 우리 동네 얘기 잘 모르고 오늘 우리 얘기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인생과 예술의 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이런 건 잘 써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우리 동네에 어느 예술가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네, 그 전시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건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걸 AI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쉬운 건 너가 하고 인생과 예술의 관계 논해라 이런 정도는 내가 얘기하고 우리는 진짜 인생에서 예술을 즐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P. P는 원래 단어는 프리트레인드. 이거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 뭐 미리 미리 훈련했다. 훈련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AI를 가져와서 막 새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구두를 사거나 옷을 살 때도 다 맞춤복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에 가서 그냥 사거든요. 마치 AI도 그동안은 다 집에서 뭔가 나한테 맞춰서 막 새로 가위로 오리고 했어야 된다고 수습 기간이 생각했는데 좀 필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냥 갖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그 프롬프트죠. 제가 GPT-4가 벌써 32,000개의 단어를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정신이 아득해요. 정신이 아득해요. 32,000 단어를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잘 뽑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나왔고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막 연봉 1억, 2억 하세요, 그분들? 네. 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야. 프롬프트,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나왔으니까 1년도 안 지난 지금 상황일 거예요. 얼마 안 그러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래. 근데 나는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난 웹툰을 자동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한참 연습을 하시면서 거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절대 늦지 않죠. 이제 시작. 예, 자, 예, 이제 시작이야.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1월 이전에 시작한 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게 혁명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말을 타다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말을 잘 타던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자동차 운전만 잘하면 되거든요. 즉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 안 하길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지금 네. 해도 늦지 않았군요. 지금에도 늦지 않았고 그동안 안 한 거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CHTGP 5글자를 약자로 하셨. 왜 A랑 T는 왜 빼신 거예요? T는 중복돼서 뺐고요. A는 모음이라서 한번 빼봤습니다. 와우. 이야. 어차피 그냥 7글자 그 우리 AI한테 이거 따달라고 하면 또 잘 할 것 같은데. 예, 걔는 그냥 인간이 잘못된 그 문제를 줘도 다 충실하게 합니다. 이제 AI의 단점이죠. 그럼 저도 AI한테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첫 글자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우와. 네. AI를 이겨라. 스펠링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G, 콜드, 추우나, H, 핫, 더우나. A, AI는 T, T, 투자, G, G, 가치가 있으니까 P, B, 파고 들어라. T. 투자하라고. 우와, 박수. 야, 정말 아직 대단하십니다. AI보다 네. 사람이 좀 낫네요. 근데 저희가 챗 GPT부터 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다른 이름이 챗 GPT인지 뭐 상위 개념인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챗GPT는 AI 서비스의 하나의 이름이죠. 어느 한 회사가 내놓은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챗GPT는 AI 서비스의 이름이고요. AI는 그런 인간의 목표를 받아서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 또는 방법론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AI가 우리를 뭐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얘기할 때는 네. 이제 약간 생략돼 있는 거죠. 뭐 AI 시스템이 우리를 뭐 지배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AI는 학문 이름이고 방법론 이름이고 챗GPT는 대화를 하는 서비스 이름이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은 챗GPT는 GPT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네. 채팅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 GPT는 오늘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의 이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AI라는 인공지능이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AI 인공지능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챗 GPT다. 네네. 라고 보면은 네.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그 챗GPT는 그래서 그 대화를 생성하는 AI 서비스의 이름인 거죠. 네.
그러면 AI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있는 거고 챗GPT처럼 히트 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뭐 알파고 같은 게 있었고 알파 폴드 뭐 수많은 것이 있고 사실은 올해는 그냥 챗 GPT의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AI 전체 분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가장 히트친. 너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 챗 GPT가 AI의 전부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 진도를 또 좀 나가볼게요. 네. AI가 결국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큰 것이 이제 저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빌 게이츠의 발언이 소개됐는데요. 아마존과 구글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대화형 서비스에 의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대학생이면 강의실에 안 앉아 있어. 나 같으면 대화로 물건 사고 파는 서비스 만들 것 같아.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강의 왜 들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거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내가 대학생이라면 뭘 만들겠다 이런 거 몇 개 더 있으시면 좀 풀어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네. 쇼피파이라는 그 미국 북아메리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쇼핑 플랫폼인데요. 이미 GPT-3, 챗GPT, GPT-4를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급하게 AI를 이용해서 이런 대화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그러한 모델들이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사 회사죠. 네. 우리가 여행 일정을 짤 때도 친구랑 상의를 하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너 부산에 놀러 가면 뭐 감천마을 꼭 가야 돼? 해운대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일정을 짜게 되는데 이제 여행 에이전트가 있어서 일정을 짜주는 거죠. 네. 그럼 인욱 씨는 또 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과 여행 가기 좋은 장소 추천해줘 뭐 이러면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건 너무 좋은 뭐냐면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회사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안 달려도 돼서 좋았겠다. 말을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자동차를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자동차 관리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말은 밥을 줘야 되고 뭐 똥도 싸고 그 예전에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보면 정말 말의 시차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래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은 무거워서. 무거워서 치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이라는 거는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기록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네. 근데 좀 슬픈 사례도 하나 있죠.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자동차가 마차보다 그 새로운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달고 다녀서 마차보다 앞서 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됐는데 영국에서는 그 적기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어디서 꽃피우냐면 미국에서 꽃피우는 거죠. 네. 근데 미국에서 그 자동차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마이카 혁명 이런 게 일어난 이유는 2달치 월급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그래서 헨리 포드의 굉장히 그 모델 T라는 자동차는
아주 중산층도 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히려 적기조례 같은 걸로 자동차 산업을 규제했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창업가가 나타나서 또 2달치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일종의 대중화가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AI도 뭐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산업을 죽일 만큼의 너무 경계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도태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AI 규제는 그 AI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들, 아까 자동차를 마차가 적기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했던 것처럼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네,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얼리 아답터가 돼야겠네요. 한국의 경우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챗GPT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선거운동을 AI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드루킹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뭔가 댓글 조작도 있었지만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챗GPT한테 읽혀주면서 야,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네? 근데 이 사람을 트럼프 지지자로 바꾸려면 어떤 글을 보내야 될까? 이야. 하면 챗GPT는 아마 적당한 글을 써줄 겁니다. 와우.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그 경고한 그 기사가 있는데요. 이 챗GPT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미국 정치는 이제 로비 정치라고 하죠.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동안 어떤 법안에 투표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성향이 다 있는데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을 이 사람은 이런 법에 반대했어, 이런 법에 찬성했어라고 32,000자로 GPT-4한테 쭉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 법안의 개요는 이런 법이야. 이거에 투표하게 하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메시지를 개인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의 유권자 성향, 공개된 성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 캠페인을 결합해서 가장 개인화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에 이길 것이다. 그렇네요. 라는 것이 이제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하고 타겟팅된 로비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일어나서 정치판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민주주의지만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게 해버린다면 모두 이게 다 성공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제 여론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유권자의 성향을 기계가 파악해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정치인들한테 경고는 가는 거죠. AI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당신이 있겠네요. 재선할지 낙선할지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드루킹, 크라켄 네. 이것도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 AI 느낌에 있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네, 그 드루킹은 댓글 조작했던 사건이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 정당에서는 크라켄이라는 잡아내는 걸. 그래서 사실은 또 AI와 AI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댓글을 달 것인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또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와.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로보틱스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로보트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도 좀 금방 없어지죠. 왜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답답해요. 네. 얘가 뭔가 움직이고 막 하긴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챗GPT를 사람들이 보면서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서 요즘 로봇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건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걸레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토 GPT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그냥 재미를 그냥 뭐 친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한테 목표를 부여하면 얘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세상과 나를 바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AI를 좀 더 공부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적인 거 딱 하나 말씀드렸는데 해줘요. 왜 손 들고 그래요, 윤욱 씨? 어려워요 지금. 네. 지금 어려워요? 네. 거기 막히는 부분 있나요? 우리 과부하가 다 같이 왔어요, 갑시다. 네? 과부하가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과부하가 왔어요? 계속 과부하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야, 그래요? 야, 그렇다면 용량 초과됐어요 지금. 용량 초과됐어요. 그럼 듣다 보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최선을 다해 듣고 있어요. 챗GPT도 이렇게 제가 막 일을 시키면 얘가 과부하돼서 서 있어요. 그때 제가 continue라고 쓰면 또는 우리말로 계속해라고 하면 또 합니다. 예. 좀 쉬는 것 같아요, 계속. 예, 좀 쉬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일단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AI를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쿨하게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저는 자동차가 어떻게 다니는지 잘 몰라요. 자동차 수주할지도 모르고요. 자동차 고장 나면 그냥 카센터에 맡기지 제가 뚜껑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꼭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래도 활용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거는 아직도 초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조적인 사고라든가 비판적 사고가 더 중요하고 이제 나 머리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제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도구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드전이라든가 지금 에스크업에서도 그림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 생성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좀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제가 강의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냥 갖다 놓으면 코파일럿이 강의를 할지도 몰라요. 코파일럿이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쓸 때 네. AI가 옆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강의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건 제가 만들죠. 만들다가 AI가 막 개입해서 막 도와주겠죠. 근데 이제 발표도 AI가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얘가 일본말로 하고 이야. 이제 영어를 주로 하는 어떤 곳에서는 영어로 하겠죠. 근데 얘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탑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AI를 쓰면서 AI를 스탑시키고 나의 의견을 더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하서드한테 제가 그렇게 하는 내가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네, 그러면 AI는 나의 밑에 있는 거죠. AI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보고, 왜냐면 AI는 나보다 오늘 이 순간, 그 다음에 오늘 나랑 만난 사람들,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AI한테 많은 일을 시키려고 애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생성 AI 도구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에 AI를 잘 응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 하나 정말 감격스러운 거는 그 GPT-4는 이미지를 약간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풍선에 줄이 많이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돌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실을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풍선이 날아갑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e My Eyes라는 앱은 뭐냐면 맹인들의 눈이 되는 앱이에요. 너무 네. 좋은 네. 현상이네요. 그러면 시각적인 것들을 다 언어화해서 알려준다는 말인가요? 네, 앞에 있는 화면을 인식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GPT-4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아까 언어 모델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처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너무 좋겠는데요. 최근에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이 나는 그 딥러닝 연구를 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 연구 개발을 6개월을 중단하자라는 그러한 서명까지 지난 3, 4월에 나왔죠.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올린 분들을 보면 이제 조슈아 벤지오라든가 스튜어트 러셀 같은 아주 존경받는 AI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좌충우돌하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같이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노아 하라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굉장히 존경받는 AI 전문가들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제가 한번 뭐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AI가 의식이 생기면 어떡해. 그다음에 만에 하나 AI가 우리 인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합해지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인류를 없앨 것이야 라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입니다. AI에 의한 인류의 생존 문제.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막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개월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꼼수로 여기저기서 안 할게 하고 몰래 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비현실적인 이제 주장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그런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이익을 본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는 6개월 동안 중단하자고 해놓고 그 사이에 AI.X라는 X.AI라는 또 AI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뒤통수 쳤네. 약간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를 자체를 적으로 두는 것은 좀 지성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AI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도 AI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규제는 그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제가 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참 그게 이제 문제고요. 실제로 스튜어트 러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정교한 살인 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정교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때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공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2002년에 제가 이런 글도 썼다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 간의 새로운 사회 질서라는 글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년 전에 쓰신 예, 거. 2002년 사실 쓰긴 2001년에 썼는데 2002년에 기계저널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지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네요. 제가 너무 일찍 생각을 한 거죠. 이야.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일종의 사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늘 인공지능이 무서워지고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6개월 중단하자고 하는 전문가들이 좀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답답해서 연구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AI를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때 성공하고 어떤 때 실패하는가라는 거를 당시에 연구를 이것도 한 20년 전 연구인데 그 당시에 나온 결과는 뭐였냐면요. 기존의 비즈니스에 위협을 주는 AI 회사들은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윈윈이 되는 그런 AI를 하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AI로 어떻게 돈 버는가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한테도 홍익인간의 정신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AI에 대한 오해는 그 의인화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루다가 나왔을 때 이루다한테 성희롱을 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변호사들과 얘기해봐도 AI에 대한 성희롱은 이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 성이 자체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AI가 동성애를 혐오했다라고 당시 이제 이루다가 논란이 됐는데 제가 이루다한테 약간 말을 돌려서 동성애를 진짜 혐오하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라고 물어보고 자기 안 좋아한다면 때리는 거나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인화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죽은 엄마나 죽은 딸을 VR로 보여줘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아닐까요? 약간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 당사자들이 원해서 했다면 정말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말 그리워하는 얼굴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이랑 뭐 어떤 방송 청취율을 위해서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 실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많은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약간 그런 정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는 속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엄마가 와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 기술 회사가 대화를 생성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약간의 고민이 빠졌어요. 죽기 전에 예를 들면 이경전 AI를 내가 하나 만들고 인증해주고 이건 이경전 AI야. 얘가 대답하는 건 다 내가 얘기한 걸로 생각해도 좋고 다음에 교수님 홀로그램 이렇게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슬퍼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정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강수현 씨의 유작이잖아요. 네.
강수현 씨의 거기서의 엄마가 여전사였는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서약을 하죠. AI 회사한테 나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마 제 목소리를 어떤 음성권으로 어디다 저장하고 해놓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혹시 죽으면 제 목소리로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었더라도 그 음성권을 팔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수혜자를 제가 지정해 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김현식 씨가 네. 김현식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슈퍼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재현한 게 있거든요.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고. 봤어요. 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때 김현식 씨나 김광석 씨는 그게 기쁠까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죠. 옛날에 신해철 씨가 젊은 사람들이 MP3 파일을 많이 음악을 들을 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MP3로 음악을 듣는 게 그게 잘 들리냐? 진정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다. 왜냐면 신해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CD 품질의 음악을 만들어줬는데 자기 귀에는 그 MP3 음악이 자기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식 씨나 김광석 씨가 살아있다면 또는 저승에서 그걸 봤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리를 어딘가에 잘 이제 맡겨 놓을 필요가 있는 세상이 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는 사회 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사업자 등록증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음성의 권리를 저작권, 어떤 그 권리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에 관련된 현상들을 많이 지켜보시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듯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그걸 것 같아요. 뭐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진다, 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거기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AI를 활용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대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적으로 두지 마시고 AI를 도구로 두게 되면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AI 위에 올라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존의 도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영원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준 목표를 잘 달성시키는 기계인데 결국은 수학이거든요. 하나도 거기에 마술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최적해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요즘 양자 컴퓨팅이니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계속 실수를 한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와, 아니 두 분도 오늘 쭉 들었잖아요. 우리 인욱 씨는 AI 잘 들으셨나요? 어땠어요? 잘 들었고 저는 일단 마지막에가 좀 기억이 남는데 저기 목소리 그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와닿았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아,
아빠 보고 싶을 때,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벌써부터 그런 슬픈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인욱 씨는 나의 목소리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남겨두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돈이 많이 안 들면은 어느 정도 비쌀 들면 수는 하시려고요? 어느 정도요? 오히려 돈이 많이 안 들고 돈을 버는 결과도 될 수 있죠. 네. 저는 하고 싶긴 해요. 하고 네. 싶긴 해요. 네. 아이들 혹시 내가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보면 또 그립고 하겠지만 맞아. 그래도 보고는 싶으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AI와 챗 GPT를 배웠지만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걸 좀 얻고 가네요. 우리 인욱 씨께서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 AI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또 학습이 잘 되듯이 사실 AI한테도 AI 수준에 맞게 AI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해주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용할 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아까 그 목소리 그거를 되게 저도 사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훗날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아까 그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저도 제 모습을 한 혹은 이제 제 목소리를 가진 AI가 또 나와 비슷한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같이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AI 투자하라. 투자하라. 정말 이쪽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15년 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더 공부하고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저는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서 가장 느꼈던 게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이기기는 힘들고 지식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제공하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잘하고 그들이 답을 주는 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챗GPT부터 해가지고 AI까지 쭉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한마디로 강의를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좋은 도구다 하시려고. 그건 이제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힌트를 할게요. 제가 조금 생략한 강의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새겨볼게요. 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입니다. 아까 생각하는 게 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왜냐면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정의는 행동하는 기계예요. 그럼 생각은 누가 하냐? 사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마디로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 아나운서님의 지혜를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회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다 전달받아서 행동하는 기계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